소장님이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박사님은 제가 평소에 자주 뵙고 사석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관계여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차이 이런 거는 크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현 박사님께서 본 논문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서 저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전략 포럼의 주제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오바마 행정부에 어떻게 발전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가 오늘 포럼의 핵심 과제이죠. 한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나토 동맹을 하나로 묶지 않고 나토 참여 국가를 개별 국가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약 한 30여 개의 국가들과 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관계 중에서 굉장히 결합도가 높고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결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맺고 있는 관계, 동맹적 관계 국가 중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40여 년 동안 50여 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상현 박사님도 지적하셨고 김일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한미동맹은 굉장히 구체적인 동맹 이득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우리의 동맹 파트너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탈냉전기가 되고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핵무기와 관련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미국을 계속 동맹 파트너로 묶어둬야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과거처럼 명확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을 지속적으로 동맹 파트너로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나오는 것이 전략 동맹을 하자, 가치 동맹을 한다, 평화지향적인 동맹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미국을 동맹 파트너 가지고 있어 북한의 위협을 막아줘, 군비에 들어갈 돈으로 경제 성장을 해, 이런 구체적인 동맹 이득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또 하나의 축은 오바마 행정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는 탈냉전기 이후에 세 번째 들어서는 정부입니다. 아버지 부시가 탈냉전기에 임기를 하였지만 아버지 부시는 냉전기에 선거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고요. 탈냉전기로 보면은 클린턴, 그 다음에 부시 주니어에 의해 세 번째 대통령인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또 부시 행정부가 일부 과도한 일방주의적 외교로 인해서 국제협력 체제의 도덕적 기반이 붕괴하였고요. 또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서 굉장히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출발을 하였고, 또 하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40여 년 동안의 대통령은 전부 다 남부 대통령이거나 캘리포니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일리노이에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고 한 40-5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부와 캘리포니아가 아닌 출신 대통령인데, 그 얘기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마를 선출한 지지 기반은 신세대로 알려져 있는 젊은 유권자들과 이민 유권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서 과거 유권자들의 지지층과 비교했을 때 외교 정책과 같은 이념적인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비라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외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굉장히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 중심의 축을 한반도에 싣고 싶어도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동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외교 자원을 한반도 정책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또 아시다시피 그 아주 오랜만에 형성된 백악관도 민주당이고 또 의회도 민주당 산하에 있죠. 클린턴 행정부 초기에 2년 정도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를 경험하였습니다만은 95년 나프타 통과를 관련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민주당 의회와 민주당 백악관이 의도하지 않게 그런 걸 보면 지금 소위 그 민주당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것은 카트 이래에 약 30여 년 만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한편으로는 오바마 외교 정책을 우리가 상대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그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명박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과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두 리더십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현 박사님이 논문에 포함시켰다시피 밝히고 계시지만 과거 YS 클린턴 혹은 DJ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불협화음은 포괄적인 의미의 국가이익의 충돌이라기보다는 리더십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충돌이라는 성향이 컸기 때문에 또 실용주의를 내걸고 있고 작년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워낙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 우리 지금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불협화음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외교 정책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리더십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힘의 균형이 아니라 균형의 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자산들을 적절히 잘 균형을 맞춰서 그런 그 외교적 자산들의 균형을 통해서 외교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미국식 표현의 외교 기반 강화이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핵확산 금지 등을 포함해서 이상현 박사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그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한미 관계로 넘어오면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동맹 지속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의 특징과 담론이 있고요. 개별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역 안보의 특징이 있죠. 물론 둘 사이는 결합성이 높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진영 대결이 공고하였던 냉전 기간에도 미소 대결이 가지고 있었던 글로벌 차원의 대결 양상이 있고 그것이 또 유럽이면 유럽, 동북 가면 동북아, 중동이면 중동 등지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개별 지역의 특징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지역 안보 환경이 따라서 변화하고 또 자기네 방식으로 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미동맹만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와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를 보면 45년 이후에 유럽 안보는 나토가 형성이 되고 60년대 말부터 그 데탕트가 한번 오고 90년대 말에 다시 나토가 지역 안보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하는 과정에서 유럽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상위 개념의 안보 환경 변화가 굉장히 적절하게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영현 교수님이 또 미일 안보의 뉴 가이드라인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있는 미일 동맹만 하더라도 미일 동맹이라는 지역적 성격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결합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안보 동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3년 동맹 이후에 70년대 동아시아에 전개된 동아시아판 데탕트가 있었고 또 90년대 이후에 탈냉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차원의 안보 환경이 한미 안보 동맹에 효율적으로 투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의 효율적이고 궁극적인 해결 이전에는 여전히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의 성격에 대한 고민은 저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더더군다나 이 그 북한 문제는 곧 최근에 와서는 북핵 문제로 정의됩니다만은, 굉장히 뭐 최근에 논란이긴 합니다만은,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능력이었죠. 뭐 검증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은 상징적인 능력이었지만, 미사일이었는지 인공위성이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 8일에 실험한 그 로켓 실험은 어쨌든 미사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사정권 안에 두지는 못했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궤도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3,000km 이상을 날아가는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